지구인을 위한 치과 시크릿 제13강 과잉진료 수법 공개 의료행위 국가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치과 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좋아요. 자, 과잉진료 수법 공개하고 의료행위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면 의료체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혈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바로잡아 의료수호. 네, 국가통제로부터 의료를 수호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13강 첫 번째, 충치치료 과잉진료가 있고요. 씹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과잉진료가 있습니다. 이 과잉진료에 대한 대처법은 치과 시크릿 2편 434쪽 4부 치과의 과잉진료와 대처법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좋은 진료가 무지, 몰라서, 그리고 국가 통제로 사라졌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의료 행위를 국가 통제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의료가 수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케어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의료 수가 정상화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의료 행위 국가 통제 바로 잡아 의료 수호. 여기 2018년 5월 22일 지금 새벽이고요. 혈서 쓴 것은 이 영상 끝나고 나옵니다. 자, 충치치료 과잉진료 한번 보죠. 자, 이거 충치치료 안 해야 한다. 치과시크릿 08강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제 충치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뭐, 레진도 하고, 인레이도 하고, 크라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과잉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2011년이거든요? 저는 스케일링만 하고, 여기 사랑니만 빼고 이 환자 놔뒀어요. 5년 동안. 응?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오히려 이렇게 놔두는 게 더 낫죠. 안 하는 게 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타치과에서 교정치료하고 인레이를 하고 저희 치과를 다시 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것도 뭐 조금 까맣게 비쳐 보이는 거 있지만 할 필요 없고요. 아말감과 그 주변에 검은 선이 있긴 한데 이 선이 있고 없고 큰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아말감은 순과 은과 구리의 합금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몸에 안 좋으니까 요거 정도는 뭐 제거하고 레진으로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발치 교정하면서 인레이를 다 해버렸어요. 과잉진료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과잉진료라고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은 본인의 임상 증거를 대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적 증거를 대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한 환자 5년, 10년 이렇게 관찰해서 나온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자료나 반박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이렇게 인레이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치아를 자꾸 건드릴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인레이를 하고 나서 치아 주변이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깨지고 음식물 끼고 충치 생기면 신경치료하고 다시 이제 이 신경치료 한 거에다 보초를 씌운단 말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고 타치과에서 인레이 한 거 이제 신경치료하고 보초를 했는데 보초라면 문제가 끝나냐? 그게 또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환자 S로 제가 예를 들게요. 다 치아가 괜찮은데 이 금리한 부분만 잇몸뼈가 녹았죠. 금리한 부분만. 네, 타치과에서 씹을 때 아프다니까 신경주의 그냥 보초라는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가장 심각한 과잉진료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괜찮잖아요. 환자가 이를 여기까지 닦다가 임플란트 가고 싶어서 여기를 안 닦고 건너뛰고 여기를 48번을 닦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치과 의사가 이걸 신경을 죽이고 보초를 하니까 교합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쪽에 힘이 집중돼서 잇몸뼈가 녹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고 발치 직시 임플란트 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수록 치아가 빨리 망가지는 게 교합의 균형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진료가 그 자체 뭐 비용의 문제보다는 치아를 더 빨리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씹을 때 아픈 환자 어떻게 하느냐? 자, 치과 시크릿 12강에서 제가 설명했던 환자니까 간단히 넘어가자면요. 73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10년간 관리했는데요. 보시면
밑에를 중심으로 보시면 네, 잇몸병이 없죠. 잇몸병이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교합을 관리한 환자인데 여기는 이제 환자가 안 뺀다고 그래서 근데 이 환자가 씹을 때 아프다고 그래요. 가끔. 네. 여기 보면 씹을 때 아프거나 시리다고 함부로 이런 거 체에 금 같다고 신경 죽이고 보철하는 거 이거야말로 치과에서 환자가 당하는 가장 최악의 과잉 진료죠. 씹을 때 아프고 시리고 이런 것은요 금이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합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이 환자 83세예요. 금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갔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 금 간 것 때문에 신경치료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느냐. 교합지 검사에서 교합 간섭점을 없애주면 씹을 때 아픈 거 없어집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씹을 때 아프거나 불편하면 진짜 체에서 금 가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경우 신경 죽이고 보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 제가 한 자리에서 치과를 11년을 했는데요. 그런 환자 정말 2년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네. 2017년, 18년 지난 2년 사이에는 강땡땡 여자 환자 아줌마 한 명 있었고요. 그 전에 2년에는 조땡땡 남자 환자 한 명 있었어요. 진짜 한 2년에 한 명 정도 그런 환자 나오지 대부분요 99% 교합 간섭 때문에 아픈 거지 치아에 금 가서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심각한 과잉 진료고요. 이 과잉 진료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보험 수가가. 그래서 제가 보험 수가와 의료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자연 분만 수가와 제왕 절개 수가가 있는데 사람이요 자연 분만 아이를 분만할 때 그냥 분만하면은 48만 원이고요. 제왕 절개에서 병원 기준으로 제왕 절개 배를 갈라서 어려운 수술을 하면 39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더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이 수가가 더 낮아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이 개를 자연분만하면 20만원, 제왕절개하면 50만원인데 이 사람을 제왕절개하는 게 40만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포괄수가제로 묶어놔가지고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 이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이 개보다 제가 봤을 땐 사람이 한 10배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개보다 수가가 낮아요. 정말 개 같은 수가죠. 지금 보험 수가가 국가가 원가의 70% 수준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병원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혈서까지 쓰고 지금 좀 오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국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문재인 케어는 무슨 문재인 케어냐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하신 분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의사협회 회장했던 노한균 님도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가 지금 의료계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의사협회 회장이 된 최대진님 이분도 이야기하잖아요. 올바른 의료제도의 영구적 정착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환자의 선택권,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의료제약 문재인 케어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합치료나 좋은 치료를 못 받는 게 이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치과에서 왜 여러분이 이 좋은 교합치료를 못 받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환자를 위한 명의의 치료법. 자, 환자의 교합의 균형을 맞추면요 수복치료, 치아에 충치가 생기거나 깨지거나 치아가 파절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복치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교합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치아가 깨지거나 그랬을 때 수복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 수복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깊거나 뭐 치아 파절이 심했을 경우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고요. 신경치료하고 나면 보철치료를 어금니는 할 수 있고 앞니는 이제 최대한 안 한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보철하고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자, 1단계 교합치료. 치아가 시리거나 저작시 통증이 있을 때 교합치료만으로 막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치아도 파절이 안 되고 좋아요. 근데 이
1단계에서 못 막으니까 레진이나 인레이를 하는 충치가 발생을 하거든가 뭐 파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수복치료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신경치료,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자, 4단계 신경치료 한 다음에는 보철치료, 어금니는 보철을 하게 되고 앞니는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철을 안 하는 쪽이 좋고요. 이 보철 치료하고 나서 잇몸이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치아를 살리기가 불가능할 때는 임플란트를 해요. 자, 1단계부터 5단계로 갈수록 손상적인 치료, 침습적인 치료가 되고요. 1단계에 갈수록 보존적인 치료, 최소한의 치료가 돼요. 어느 치료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이 단계가 윗단계일수록 환자를 위해서 좋은 치료인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이 1단계 치료 자체가 거의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저희 치과를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환자가 불편한데 교합지 찍고 교합지 검사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수가가 낮아서요. 치료받을 기회가 아예 없잖아요. 자, 보시면 이 의료급여제도, 보험제도라는 게 의료 수가, 횟수, 방법을 통제해서 좋은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자, 교합 간섭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한테 한 7,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이 7,000원 받고 치아를 6개월 동안 1회만 가능하고 치아는 4개만 가능해요. 근데 이 교합 치료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1회만으로 안 되고 평균 4회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10회까지도 해봤는데 이게 규정대로 따르면 2회째부터는 환자한테 돈을 받으면 불법이 돼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아요. 사실 이 치료비 7,000원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치료 횟수까지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원장님, 저 7,000원만 낼 테니까 디카로 촬영해서 교합 간섭 보여주시고 치료해주세요. 그 다음에 2회 때부터 무료로 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보험 수가를 받고 교합 치료 자체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어요, 환자는. 이게 우리나라 의료 보험의 문제고요. 이제 제가 과잉 진료나 이런 것을 거의 90% 이상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우리 치과 의사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교합 치료를 해주라고 할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교합 간섭 환자의 95%가 교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교정이나 전악보청이나 레진 등등의 치료와 연계를 해서 해당 치료를 받은 뒤 교합 간섭 제거를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과잉 진료 아니에요. 네.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교합을 우리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보험 수가만 받고 교합 간섭 제거를 해주면 불편감이 사라져서 환자가 내원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아플 때만 와서 치과 의사를 7,000원짜리 교합 노예로 이용해 먹게 돼요. 제가 좀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험 수가 받고 원칙 진료로 하세요. 하시려면. 자,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에요.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산을 제대로 안 줘서 이게 수가가 낮아서 외과 같은 데는 필수 의료과인데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의료가 진짜 붕괴했어요. 의료가 이미 붕괴했다고요. 이렇게 의료가 붕괴를 했는데 그 현재 의료 수가 문제부터 정상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국민 의료에 대한 그 보장성을 확보한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천천히 실시를 하자는 게 의사협회의 의견이에요. 의사협회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근데 이게 뭐 박근혜만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예? 현장에 있는 의사들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2018년 4월 24일 날 외과계의 몰락 돌파 구는 없는가? 여기 보면 국회의원 김상희, 박인숙, 김상정, 양승조, 윤소아, 정춘숙, 그 다음에 최도자 이렇게 국회의원 7명이 공동 주최를 했어요. 네, 정책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제 대한신경외과 학회를 비롯해서 5개 학회에
수장들, 의사들, 수장들이 오셨고, 거기다 이제 토론자로 우리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이, 응급 환자를 봐야 되는 이국종 교수님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이거는 진짜 방송에서 꼭 해야 되겠어요. 자, 이 국회의원 7명 중에서 이 정책 토론을 했는데 서너 분 정도가 축사! 이 정책 토론을 해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축사하고 떠났어요. 이 의사들이 발표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국정 교수님이 이국정 교수님이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환자 보면서 잠 1시간 자고 프리젠테이션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려고. 근데 의사들이 발표하려는 순간 국회의원 7명 모두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보좌관 1명도 없고요. 국회 그 보건복지부 전문위원 1명도 없고요. 이게 결론 정치인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웃기는 게, 웃기는 게, 이러려면 뭐 하려고 정책 토론회를 합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 국민 의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런 정책 토론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건복지부 예산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의료보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정책 토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정책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문제를 예산은 안 주면서 국민들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정책 토론을 했는데, 정책 토론회장에 국회의원은 축사하고 다 떠나버리고,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문재인 한다는 이 정치인들의 실상이에요. 자,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하고 이 의사협회, 이 누구 말이 더 상식적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 지금껏 예산 지원도 없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다가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제 문재인 케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또 재밌는 게 또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이 정치인과 공무원들과, 의료 수가를 먼저 정상화를 해서 필수 의료를 먼저 살리고, 응급의학과나 이런 거 필수 의료를 살리고 보장성을 천천히 강화하자는 매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이 의사협회랑, 이 누구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 의료 수가가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이 북한 병사가 그 휴전선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5대 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그 다음에 뭐 어딥니까? 강남 뭐 세브란스, 뭐 아산병, 삼성병, 이 5개 국내 메이저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수술을 진행할 의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원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이미 의료가 이렇게 붕괴를 해서 망가졌는데 관심도 없어요. 정치인들은 쇼만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개 돼지가 안 되려면 정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자, 오늘 얘기를 이제 마치기 위해서 자 봅시다. 13강 과잉진료 수법 공개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고요. 의료 행위를 이 국가에서 통제하는 거 굉장히 문제고요. 자, 충치치료 과잉진료, 그 다음에 씹을 때 통증시 과잉진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된다? 최대한 보존적으로 하고 교합치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교합치료 같은 좋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모르니까 교합에 대해서. 치과 의사들도 모르고 치과 대학 교육과정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교합 치료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통제. 그래서 치료받을 기회조차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이래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상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의료행위를 국가 통제를 하는 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의료를 수호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의료를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의료행위 국가 통제하는 거를 지금 잘못됐어요. 바로 잡아서 의료를 수호해야 됩니다. 이거 혈서 쓰는 거는 제가 한번 이 영상 끝나고 편집해서 뒤에다 한 2분 정도로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지금 거의 망가졌어요.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치인들의 이 거짓된 노름에 속지 말고 국민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의사협회에서 지금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조명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협회의 투쟁에 200% 지지하고 꼭 좋은 의료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집 우리 의협회장님 화이팅!